식사만 하고 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몸이 갑자기 축 처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경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몸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강한 졸음이 쏟아질까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며 신경계가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순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식곤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 강한 졸음이 생기는 진짜 이유, 혈당 혈륜의 피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곤증 완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건강 정보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식사 후 눈이 감길 만큼 졸음이 몰려오는 이유. 식곤증은 단순히 먹어서 졸린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혈당, 혈류, 호르몬, 신경계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식사 후 강한 졸음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며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될 때, 밥방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때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빠르게 떨어짐,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고갈, 뇌에 필요한 포도당 공급 감소, 이 과정에서 강한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식곤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쏠리는 현상.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우선순위는 소화가 됩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위장으로 혈류가 집중, 전신 피로감 증가. 특히 퇴근 후 저녁 식사에서 졸음이 유독 심한 이유가 바로 이 혈류 재분배 현상 때문입니다. 3. 위가 팽창하면서 미주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위가 갑자기 크게 부풀어 오르면 미주신경이 반응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곤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박이 잠시 느려짐, 뇌 활동이 줄어듦, 전신 긴장이 풀려 졸음 발생. 특히 빨리 먹거나 과식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4. 식사 직후 부교감신경이 강하게 활성화될 때, 식사를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소화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때 심박수 감소, 근육 긴장 완화, 뇌 활동 저하, 졸음 유도 호르몬 증가. 이 과정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면 눈뜨기 힘들 정도의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5. 잠 부족 스트레스 피로가 누적된 상태일 때 더 심해지는 이유. 이미 몸이 지쳐있는 상태라면 식사 후 졸음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특히 다음 패턴이 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집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 아침 식사를 자주 거름, 스트레스 누적, 당분 섭취가 잦음. 이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신경계가 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급격한 졸음이 생깁니다. 6. 호흡 패턴 변화로 인해 뇌가 산소 부족을 겪는 경우. 식사 후 몸이 무거워지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러면 뇌 산소 공급 감소, 졸음과 멍함 증가. 특히 점심 식사 후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이유는 바로 호흡이 얕아지는 패턴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사 후 졸음을 더 심하게 만드는 생활 속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식곤증을 폭발적으로 심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 식사 후 강한 졸음은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 겹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식곤증을 악화시키는 대표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위가 갑자기 확장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과다 분비, 미주신경 강한 자극, 뇌혈류 감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졸음이 훨씬 강하게 몰려옵니다. 2. 식사량이 많을수록 식곤증은 2배 이상 심해진다. 많이 먹으면 소화에 필요한 혈류가 급격히 몰립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에너지 공급이 떨어져 졸음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기름진 음식이 많으면 더 심해집니다. 3. 식사 직후 바로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식사 후 상체를 숙이면 호흡이 얕아지고 뇌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집중까지 더해지면 뇌 피로가 겹쳐 졸음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4. 식사와 함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 차가운 음료는 위장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소화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혈류 재분배가 더 심해지고 몸은 더 피로해지며 졸음이 빠르게 유발됩니다. 특히 찬 커피 식사 조합은 식곤증을 강하게 만드는 대표 패턴입니다. 5. 탄산 당류가 많은 음료와 함께 식사하는 습관. 탄산은 위를 순간적으로 부풀리고 당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조합은 다음 반응을 동시에 만듭니다. 혈당 급등, 인슐린 급상승, 뇌피로 증가, 졸음 폭발. 특히 점심시간에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이 식곤증이 더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6. 수면 부족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몸이 이미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더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식후 강제 휴식 모드,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 졸음이 훨씬 더 강하게 발현. 평소 잠이 부족한 분들은 식곤증이 항상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식사 후 커피를 즉시 마시는 습관. 식후 커피는 혈당이 떨어지는 과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 변화를 유발해 오히려 졸음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달거나 기름진 점심 후에는 식곤증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8. 점심에 너무 자극적이고 무거운 음식을 먹는 습관. 다음 음식들은 식곤증을 강하게 유발하는 대표 조합입니다. 국물 많은 라면류, 튀김, 기름진 고기류, 큰 양의 밥, 단 음식. 혈당과 혈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식후 졸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식사 후 졸음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 실전 루틴,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혈당 안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식곤증을 즉시 줄여주는 가장 실용적인 루틴. 식사 후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은 혈당, 혈류, 호흡, 신경계가 동시에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결도 혈당 안정, 혈류 분산 자세 교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효과가 빠릅니다. 지금부터 점심 저녁 식사 후 바로 적용 가능한 가장 실전적이고 효과적인 루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사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10초 씹기 루틴. 식곤증의 가장 큰 원인은 식사 속도가 빠를 때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입 먹고 10초 이상 씹기, 밥 반찬을 한꺼번에 입에 넣지 않기, 식사 시간을 최소 12분에서 15분 유지,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고 졸음이 확 줄어듭니다. 2. 식사 중 물음료는 최소화하고 식사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물음료를 식사 중에 많이 마시면 위가 빠르게 팽창해 미주신경 자극이 강해지고 졸음도 더 강하게 유발됩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 식사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중에는 최소한만, 식사 후 20분 뒤 조금씩 마시기. 이렇게 하면 식후 졸음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3. 식사 직후 3분은
허리 펴고 앉은 자세 유지하기. 스마트폰을 보거나 허리를 굽히면 호흡이 얕아지고 뇌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졸음이 강해집니다. 식사 직후 가장 좋은 루틴은 허리 펴고 의자 깊숙이 기대기,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편 자세 유지,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기 5회. 이 자세만 바꿔도 졸음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식후 5분 걷기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졸음 해소법. 식곤증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분만 걸어도 혈류가 뇌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위장 혈류 쏠림이 줄어들며 혈당 상승폭이 완만해지고 졸음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바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무실 복도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5. 식사 순서를 바꾸는 혈당 완충 순서. 다음 순서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먼저, 탄수화물은 천천히 마지막에, 국물은 식사 후반부에 조금만. 이 순서만 바꿔도 식곤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6. 식사 후 커피는 30분에서 40분 뒤로 미루기. 많은 분들이 졸음 때문에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지만 식후 즉시 커피는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흔들어 다음 졸음까지 더 심해지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후 30분에서 40분. 이때 마시면 혈당 안정에 방해되지 않고 졸음 완화 효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7. 스트레스 누적 시 식곤증이 더 악화된다. 식전 3회 호흡법.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식사 후 부교감신경 전환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졸음이 더 심해집니다. 식사 전 다음 루틴을 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기, 길게 내쉬기. 이 과정을 3번 반복. 짧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다음은 식사 후 졸음이 반복될 때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 그리고 어떤 경우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부 식사 후 졸음이 반복될 때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 식곤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몸속 대사 혈당 순환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패턴이면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핵심 신호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식사 후 졸음이 매일 반복되거나 갑자기 심해진 경우,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 얼굴이 달아오름,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 다리가 무거워짐, 오후 시간 극심한 피로감, 혈당 변동이 심각해진 초기 패턴일 수 있습니다. 2. 식사 후 졸음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될 때, 이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 자율신경 불안정의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이 함께 나타나면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가빠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 명치 답답함. 이 패턴은 심장 혈당 스트레스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3. 식사 후 두통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이 함께 나타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시야가 흐릿해짐, 갑자기 멍해짐, 집중력 저하. 이건 뇌 피로가 상당히 쌓인 상태입니다. 4. 식사 후 졸음이 오히려 먹고 바로 오는 경우, 보통 식곤증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나타나지만 먹고 10분도 안 되어 졸음이 밀려오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패턴은 다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초기 인슐린 저항성, 탄수화물 과민 반응. 특히 탄수화물 위주 식사에서 잘 나타납니다. 5. 식사 후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일 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후 업무 집중 불가, 졸음 때문에 책상에서 꾸벅꾸벅,
식사 후 무기력감이 오래 지속. 식사 후 운동이 힘듦. 이건 몸이 혈당과 순환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 밤에도 쉽게 잠들기 어려운데 식사 후만 유독 졸릴 때. 이 패턴은 신경계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조합이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음, 식사 패턴 불규칙, 카페인 과다, 수면의 질 저하. 이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 문제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7. 식사 후 졸음과 함께 식은땀 또는 손 떨림이 있을 때. 이 조합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신호로 초기 저혈당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담이 있으면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이 떨리고 힘이 빠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짐, 기운이 빠져 서 있기 힘듦. 이건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불리는 심각한 혈당 변동 패턴입니다. 핵심 요약: 식곤증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기능이 흔들린 상태. 두근거림, 어지러움, 시야 흐림은 위험 신호. 먹자마자 졸린 것은 혈당 폭등 가능성. 식후 졸음, 식은땀, 떨림은 초기 저혈당 신호. 일상에 지장이 생길 정도면 반드시 관리 필요. 다음은 식곤증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실천법과 오늘 바로 적용 가능한 식사생활 루틴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부 식곤증을 잡으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바꿔야 합니다. 식사 후 졸음은 식습관 하나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 혈류 관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식곤증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이것만 바꾸면 정말 달라진다는 핵심 루틴만 가장 간단하고 실전적인 형태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식사 순서를 바꾸면 식곤증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식사 순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먼저, 그 다음 반찬, 반면빵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식사 후 쏟아지는 졸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식사 전 10분의 준비 루틴으로 졸음 폭발을 막기.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시작 전부터 이미 준비됩니다. 식사 전 다음 습관을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3회. 식사 시작을 천천히 급하게 먹지 않기. 식사 전에 몸을 안정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 혈당 폭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식사 후 5분 걷기는 식곤증 관리의 핵심 기술. 걷기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 5분. 천천히라도 괜찮음. 실내 복도, 사무실 어디든 가능. 걷기 5분은 다음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뇌로 다시 혈류가 올라감. 혈당이 완만하게 떨어짐. 위장 혈류 쏠림이 분산됨. 식곤증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4. 식사 중 음료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 식사 중 음료는 위 확장, 미주신경 자극, 졸음 폭발.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 식사 중 음료 최소화. 식사 후 20분 지나고 나서 조금씩 마시기. 특히 차가운 음료는 식곤증을 강하게 만듭니다. 5. 점심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이기. 저녁보다 점심 식사에서 졸음이 더 큰 이유는 탄수화물이 많고 활동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밥 양을 절반 정도 줄이기. 국물 음식 자제. 빵면은 점심에 피하기.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과 졸음 양쪽이 모두 안정됩니다. 6. 식사 후 자세가 졸음을 결정한다. 식사 후 가장 안 좋은 자세는 허리를 굽힌 자세, 스마트폰 보는 자세, 턱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 이 자세들은 호흡을 얕게 만들고 뇌 산소 공급을 낮춥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 펴고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기,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편 자세, 코로 크게 3번 호흡하기. 이것만 해도
졸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7. 카페인은 식사 후 30분 이후에 마셔야 한다. 식후 바로 마시면 혈당 조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졸음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후 30분에서 40분 뒤, 이때 마시는 커피는 졸음 해소 효과만 가져가고 혈당 안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8. 밤에 자주 깨거나 피로가 쌓여 있을수록 식곤증은 심해진다. 잠이 부족하면 식사 후 신경계가 금방 부교감 모드로 들어가 졸음이 폭발적으로 옵니다. 다음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줄이기, 카페인 오후 2시 이후 제한,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두 모금, 얕은 스트레칭 3분. 수면 관리가 잘 되면 식곤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곤증 절반 해결. 식사 중 음료 금지,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후 5분 걷기는 최고의 해결책. 점심엔 탄수화물 양 줄이기, 자세와 호흡이 졸음 강도를 결정. 카페인은 식사 후 30분 이후에. 수면 관리가 식곤증 완화의 핵심.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들만 실천해도 식곤증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식사 후 피로감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